테슬라 주가 반등 6% 상승. 머스크 영향력에 기대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반등해 이틀째 강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5.77% 오른 355.94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1일 328.5달러로 마감해 닷새 연속 하락했던 테슬라 주가는 12일 336.51달러로 2.44% 오른 데 이어 345달러로 출발해 점점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월가에서는 머스크 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테슬라에 필요한 자율주행 등 규제 완화를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로 유명한 웨드부시 증권에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 주가가 중국 업체 비아디와의 경쟁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 머스크의 정부 내 역할은 큰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워싱턴 DC의 규제 철폐 양상은 연방 자율주행 도로 지도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테슬라 투자 등급을 거듭 매수로 매기고 목표 주가는 5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전날 테슬라 주식을 매수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 430달러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테슬라는 인공지능 시대의 미국 제조업 변화 속에서 좋은 위치를 잡고 있다며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성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월가의 이런 낙관적인 전망이 지난 11일 머스크의 백악관 기자회견 뒤 시장에서 더 힘을 얻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를 백악관 집무실로 불러 도지 활동에 대해 기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게 했고 정부기관 인력 감축을 위한 도지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매체 모틀리플은 머스크의 대통령 집무실 연설과 행정명령이 테슬라의 즉각 이익이 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은 대통령과 머스크의 긴밀한 관계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머스크는 미국을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에 먼저 만나 외교 무대에서의 영향력도 과시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머스크와 만난 뒤 머스크가 관심이 있는 우주와 기술 혁신을 포함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혀 테슬라의 인도 사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제2테슬라 니콜라 파산 위기. 현대차는 수소 동맹 강화. 수소 트럭 분야에서 제2의 테슬라가 되겠다던 미국의 수소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파산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 현지에서 각광받던 니콜라의 몰락에 현대차가 현지 수소 트럭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유리해졌다는 평이 나온다. 뉴욕 주식시장에 따르면 니콜라의 주가는 지난 7일 41.15%나 급락했다. 주당 44.31센트까지 하락한 것이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니콜라가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각이나 구조 조정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콜라의 주가가 폭락한 이유는 사기 기업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니콜라는 2020년 테슬라에 도전할 스타트업으로 주목받으며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6월 4일 상장 첫날 종가가 33.75달러로 공모가 22달러 대비 53.4% 급등해 주목받았다. 5일 뒤에는 93.99달러로 급등해 당시 시가총액 288억 달러였던 포드를 앞지르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니콜라의 기술력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2020년 9월 공매도 투자사이자 리서치 기관인 힌덴버그가 니콜라의 홍보 동영상에 나온 수소 트럭이 실제로 내리막 도로에서 굴러가는 장면이라고 폭로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며 회사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미국 증권당국과 사법당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트레벌 밀턴 니콜라 창업자는 2023년 완성되지 않은 기술로 투자를 유치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니콜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운영 자금 마련에 나섰으나 상황은 꾸준히 나빠졌다. 3억 달러 규모 부채와 지분 조달 시도에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톰 오크레이 니콜라 최고 재무책임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 2025년 1분기까지 예상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이유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미국 현지 수소트럭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현대차 그룹의 주도권이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는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와 수소차를 꼽는다. 특히 수소 밸류체인 사업 HTWO
활성화를 위해 2033년까지 5조 7천억 원을 쏟아붓는다. 현대차는 수소트럭 생태계 확장을 위해 제네럴 모터스, 하이드로플릿 등과 손잡고 있다. 최근 하이드로플릿은 조지아주 플럭 카운티에 수소 충전소를 만들기 위해 3,3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현대차는 같은 주에 있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수소트럭 엑시언트 21대를 배치했다. 현대차는 GM과 지난해 9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전기차와 함께 수소연료전지차 플랫폼 공동 개발과 충전소 확대 및 수소 저장 기술 표준화가 포함됐다. GM은 지난해 3월 미국 에너지부 지원을 받아 중형 수소 픽업 트럭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리비안, 신규 오프로더 티저 공개. 하드코어 R&D 등장하나. 리비안이 신규 오프로더 티저를 공개하고 강력한 성능을 갖춘 하드코어 R&D 대비 가능성이 제기됐다. 리비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장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며 신차 준비 소식을 전했다. 첫 번째 티저에서는 지평선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2월 19일 신기루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미지를 살펴보면 창밖으로 모래 언덕이 보이는데 작은 사이즈로 볼 때 R1S나 R2S의 후면 쿼터글라스일 가능성은 낮다. 다른 티저는 사막의 타이어 자국을, 또 다른 하나는 모래 속에서 튀어나온 스파이크를 보여준다. 마지막 이미지는 R1T 또는 R1S에서 나온 것과 같은 외장 클래딩을 살짝 엿볼 수 있다. 다소 모호한 이미지를 통해 일부 팬들은 다카르레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는가 하면 또 다른 팬은 차량 공개가 리비안의 2024년 실적 발표하루 전날 이뤄지는 것을 볼 때 실적 부진을 덮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리비안은 지난해 49,476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51,579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리비안 경영진이 밝힌 2024년 연간 생산 목표 47,000에서 49,000대와 55,000에서 52,000대의 인도 목표 범위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업계에는 리비안이 하드코어 R1X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등장한 바 있어 해당 모델이 R1S, R1T 또는 두 모델을 바탕으로 한 견고하고 트레일 주행이 가능한 버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JP모건, 리오 투자 의견 하향. 목표 주가 4.7달러로 조정. 리오의 주가가 지난해 48%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한 가운데 JP모건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 닉 라인은 리오의 2025에서 2026년 매출 및 순이익 전망치를 각각 7에서 0%, 13% 하향 조정했다. 그는 리오의 2025년 차량 판매량 33만 4천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리오가 목표한 44만 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라이 애널리스트는 리오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기존 7달러에서 4.7달러로 낮췄다. 리오는 올해 고급 세단 모델 ET9을 출시할 예정이며 가격은 약 80만 위안 이상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익성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대중시장에서의 판매량 확대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반면 경제형 브랜드인 안보는 올해 4분기에 SUV 모델 L60을 출시하며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파이어플 라이 브랜드의 첫 모델도 2025년 2분기부터 판매될 예정으로 BMW 미니와 비슷한 크기의 세단형 차량이 약 15만 위안의 가격에 출시된다. 그러나 JP모건은 리오보다 비아디, 샤오미 지리, 샤오펑 등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더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 전체적으로도 리오의 주가 전망에 대한 신중한 시각이 유지되고 있으며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5.31달러로 25%의 상승 여력을 시사하지만 여전히 보유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